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언론과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전설적인 사건이죠. 바로 루프탑 코리안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LA 로드니 킹 폭행 사건 재판에서 백인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자 LA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맨손으로 LA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조금씩 삶의 터전을 일궈온 그들에게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폭동은 순식간에 LA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중심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LA 경찰은 베버리 힐스와 관공서는 철통같이 방어하면서 코리아타운은 의도적으로 폭도들의 진입로로 열어놨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군 가게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경찰력으론 도저히 막을 수 없다였죠. 바로 그 순간 한인 커뮤니티는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를 선택한 것이죠. 군 제대를 한 한인 교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과 옥상으로 올라갔고 집에 보관하던 합법적 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M16, M1 소총. 이들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도 총을 조립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훈련의 결과였죠. 일사불란하게 배치되는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한 상인들이 아니라 진짜 군인들이구나 싶었습니다.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인파가 불을 지르고 약탈하며 다가왔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대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옥상 위에는 이미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은 예비역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도들 중 일부가 총을 들고 한인 상점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총알이 건물 외벽을 때렸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죠. 일반인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옥상 위의 한인들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고 상황을 파악했죠. 그리고 정확히 폭도들 앞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바닥을 때리자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고 폭도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폭도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계속 전진했고 옆 건물에서는 이미 약탈이 시작되었죠. 한인 예비역들은 교대로 위치를 바꾸며 사격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요. 특히 해병대 출신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해병대 출신 상인은 옥상에서 내려와 건물 앞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는 소총을 들고 당당하게 서서 폭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는 절대 못 넘어간다. 그의 뒤에는 다른 예비역들이 어무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죠. 폭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가게 주인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군대식으로 움직이는 거였으니까요. 다른 건물 옥상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예비역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소총을 겨누고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던지려던 화염병 바로 앞 지면에 정확히 사격했죠. 총알이 땅을 때리는 소리에 놀란 폭도들은 화염병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만약 그 화염병이 던져졌다면 또 하나의 건물이 불탔을 겁니다.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사격 실력으로 이를 막아낸 거죠.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폭도들은 더 대담해졌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인 예비역들은 이것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마다 교대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했죠. 한 명은 정면을 보고 한 명은 측면을, 한 명은 후방을 감시했죠. 마치 군대에서 배운 경계 근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한 폭도 그룹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1층 셔터를 부수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역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아래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당장 물러나라. 다음은 경고가 아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고 조준경이 폭도들을 향하고 있었죠. 폭도들은 그제야 이 건물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폭도들이 차량을 이용해 돌진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속력을 내며 한인 상점가를 향해 달려왔죠.
만약 그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옥상의 한 예비역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트럭을 조준했고 정확히 앞바퀴 타이어를 맞췄습니다. 퍽!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트럭은 방향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졌죠. 다행히 건물은 무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격 실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의 타이어를 정확히 맞추다니. 이건 정말 특수부대급 실력이었죠. 미국 언론 헬기가 이 모든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충격에 빠졌죠. LA 곳곳이 불타고 약탈당하는데 유독 한 지역만은 질서정연하게 방어되고 있었으니까요. 방송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으로 움직이죠? 카메라가 줌인되자 옥상 위 한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다음 날에도 폭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타운의 방어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직적으로 변했죠. 예비역들은 무전기를 이용해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어느 지역에 폭도들이 몰려오면 즉시 지원을 보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가 폭도들을 제압했죠. 그야말로 한국 군대의 위엄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훈련받은 군인답게 정확히 폭도들 앞 콘크리트 바닥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반면 폭도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해 명중률이 형편없었죠. 하지만 한인 예비역들은 달랐습니다. 원샷 원킬의 명사수들. 필요한 순간에는 정확히 타이어나 차량을 무력화시켰고 접근하는 폭도들에게는 정확한 경고 사격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로 내보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들은 대체 누구인가? 상인이라고 했는데 왜 특수부대처럼 움직이는가? 폭동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불타는 LA, 끊이지 않는 총소리.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하지만 코리아타운만큼은 달랐습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의 방어선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옥상을 지키며 커뮤니티를 완벽하게 보호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프탑 코리안들은 그렇게 강했을까요?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훈련이 가장 철저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남성은 최소 2년 이상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았죠. 그 결과 세계 어디에 가도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사들이 탄생한 겁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의 대부분은 70년대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은 세대였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은 기본이고 전술적 사고까지 몸에 밴 진짜 군인들이었던 거죠. 미국 폭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냥 가게 주인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었구나. LA 폭동 이후 루프탑 코리아는 미국 총기 커뮤니티와 역사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전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총기 포럼과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사람들, 완벽한 총기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 커뮤니티를 지킨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이죠. 심지어 미국의 밈 문화에서도 루프탑 코리아는 최강의 방어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들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말이 밈으로 퍼질 정도였죠. 완전 간지 폭발 아닙니까? 지금도 유튜브나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루프탑 코리안을 검색하면 수많은 글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루프탑 코리안을 전설, 영웅, 궁극의 방어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바로 단결의 힘입니다. 코리아타운 한인들은 각자 도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교대로 망을 보며 끝까지 커뮤니티를 포기하지 않았죠. LA 폭동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한국인의 저력을 제대로 각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미국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남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는지를요. 1992년 LA 폭동은 끝났지만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한인들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가 되었죠.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지켰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인의 강함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92년 LA 코리아타운 옥상 위에서 탄생한 전설의 루프탑 코리안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한국인의 레전드 스토리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